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연기가 답인가? 뭔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딜레이, 뒤로 스트리밍 시간을 옮기는 것. 가장 위험한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우회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병법에서도 일단 뭐 아군이 정말 질 것 같은 대패의 위기감이 찾아올 때는 36개 주랭랑을 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면 다음이라는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건데, 뭐 물론 전투에서 져도 전쟁에서는 뭐 이기겠다는 분명한 전략이 있다면야 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만 하겠죠. 당연히 뭐 다른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뭐 작전상 후퇴하는 건데, 지금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전상 후퇴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텐데, 왜냐? 아무리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만기를 연장해도 그 손실이 줄어들 수 있는, 그것도 획기적으로 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돈이라는 게 일단 투자라는 성격이 강해서 던져 넣으면 리스크라는 게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손실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그 손실 덩어리가 그냥 상어떼들이 배에 매달려 있는 청어리 살점을 다 떼먹어버리듯이 금융권에서의 손실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이걸 돌리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손실 확정이라는 게 무지하게 빨리 나오는 편인데, 아니 지금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금융 투자업계, 이거 뭐 어떻게 해서든 우회로를 찾는 듯 보이지만 이 잔머리를 굴리는 수준이라 지금 손실 확정 난 거 뻔한데 이거 자꾸 딜레이 시켜서 유예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하나대체 투자자산 운용의 하나대체 투자 나사 1호는 되게 기네. 지난 29일 수익자 총회를 열어서 펀드 만기를 5년이나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이렇게 되면 당장의 투자 손실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이거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해외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앞으로가 더 가시밭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대기업들은 오피스 수요가 더 이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본 오프라인 사무실을 확장할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빌딩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건데, 공실률은 뭐 계속해서 높아갈 가능성 크고, 그래서 투자액은 바로 손실률 부메랑처럼 돌아오는데, 이렇게 만기 연장 대신 손절매를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뭐 대래 발생하게 되죠. 투자자들로부터 불안전 판매를 한 이 정황이 포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만기 연장을 하는데, 그냥 진퇴양난이다, 진퇴양난. 이걸 손실 처리하자니 불안전 판매로 고초를 치르기 무섭고, 아니면 이렇게 만기 연장을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손실률이 더 불어날 수도 있는 리스크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홍콩 ELS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더욱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40만 계좌를 텄다는 거. 이거 굉장합니다. 얼마나 시중은행이 이 중간에서 홍콩 ELS 판매에 열을 올렸는지 알 수 있는 포인트죠. 그만큼 은행이 중간 수수료 챙기기 위해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엄청난 강도로 고객 유입을 위해서 영업적인 극강의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야, 40만 계좌를 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만큼 공격적인 영업을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죄다 부실.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 예금 형식으로 돈을 계좌에 쏘은 사람들 대부분이 반토막에 가까운 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 거의 손실액만 6조 원에 이른다는 얘기죠. 이거 초반에 언급한 대로 하나대체 투자자산 운용이 수익자 총회를 별도로 열어서 수익 손실을 막기 위한 만기 연장도 홍콩 ELS는 안 돼. 그냥 자동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금감원도 되게 강도 높은 배상액 기준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최대 100% 정도의 손실액 보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떻게 손실액 판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투자자들이 대부분 고령자 혹은 금융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서 액수는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뭐 시중은행이 다 걸려 있는데 KB, 신한, 하나, 농협 등등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등등 증권사도 뭐 걸려 있는 거라서 앞으로 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국내 금융권은 고금리 시대 17조 원의 순이익을 창출하는 대박을 터뜨렸지만 대신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해외 투자 손실액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동시에 부동산 PF라는 아킬레스건까지 걸쳐 있으니까 순이익이 그닥 뭐 그렇게 아주 진심으로 다가오진 못할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건데 이거 뭐 지금 금융권이 가장 직결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대형 건설사들. 금융권이 이렇게 김밥 옆구리가 터지듯이 손실액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현장 분양이 계속해서 부진해 가면서 현금 확보가 마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당장 돈이 돌아야 뭐든 뭐 사업 진행이 한 발짝이라도 전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만 스탑이 되어버리니까 당장 뭐 자기 집 물건들 내다 팔아서라도 현금 쥐고 있어야 되는데 돈 많은 건설사들 뭐 고금리 증권사 대출에 4억까지 뭐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만큼 대형 건설사들도 뭐 아주 옆으로 세워나가는 돈, 특히 이건 뭐 투자를 위한 자금이 아니라 그대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돈들이라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 건설사들만 분양 참패 겪는 게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도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KCC 같은 경우는 4억 담보로 600억이 넘는 사채를 발행을 하기도 하고 신세계건설은 뭐 지금 대구에서 완전히 사업 자체가 불황의 늪에 빠져 있어서 레저 산업 팔아서 현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왜 4월이 위기의 분기점이 되겠나? 그만큼 뭐 자금에 대한 자신감이 훅 떨어져서 기본적으로 현금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폐업이 늘면서 건설업 기강이 다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동산 경기 침체는 아마 중국과 비슷한 구도로 가기 때문에 헤어나오기란 뭐 정말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활을 거는 것도 보릿고개가 거의 뭐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골이 깊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10곳 중에 8곳이 현재 금리 상황 못 버티고 이자 비용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하면 부동산 경기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좀 이렇게 시그널이 와줘야 하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엄청난 호황을 맞고 있죠. 블룸버그는 미국 증시 대놓고 절대 버블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할 정도로 S&P 500은 뭐 올 들어 16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일의 3분의 1 수준. 뭐 이 정도면 거의 대박 아닙니까? 일단 지금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건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에 대한 비둘기적인 발언만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선봉장은 바로 엔비디아, 인공지능. 역시 증시의 최대 키워드는 지금 미국에선 AI야. 2차 전지고 나발이고 전기차에 대한 뭐 수요가 확 줄어가면서 완전히 증시 주 종목에 대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를 살린 이순신 거북선 타고 거의 뭐 80% 이상을 쓸어버렸죠. 이건 뭐 잔다르크 같은 장본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일시적인 버블이 아닐까라고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는 건데 일단 엔비디아는 실적 위주의 주가를 뭐 백업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주가 상승에 엔진을 달고 있는 거고 일단 AI로 대체되는 시기라는 점도 맥을 같이 하는 건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려던 닷컴 버블 시기 이 주가가 미친 듯이 여기도 올랐었는데 아주 양상이 비슷하죠. 근데 버블이 아니에요. 확실히 이제 미래 인프라는 AI로 갈 수밖에 없죠. 얼마 전 구글을 퇴사했던 AI 연구계의 대부였던 분이 10년 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AI 로봇이 등장할 거라는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니온게이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렸을 정도로 이젠 AI 기술은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정밀한 기술 혹은 인간의 오감을 초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떡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신기술로 기존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완전히 인간의 손을 떠나서 웹망에서 AI 독자적으로 이 망을 장악하고 있고 새로운 인프라 구축의 시대로 들어서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세상이 바뀌는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엔비디아 같은 곳이 미국 증시를 떠받치는 극강의 추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뭐 영화 터미네이터가 그냥 현실화될 수 있는 건데 엔비디아의 떡상이 이런 시대를 가능케 하는 서막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미국 증시가 이런 분위기로 가는 와중에서 파월이 그냥 슬쩍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미국 S&P가 최고점을 찍고 있는 와중에 자기 존재감을 살짝 드러내기도 한 건데 그의 증언은 인플레 목표 달성을 확신할 것으로 오는 날이 머지않았다. 이거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I'll be back. 뭔가 조금은
어스스한 느낌마저도 들죠. 엔비디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미국 증시는 날아오르고 파월은 동시에 박수를 쳐주면서 융단을 쫙 깔아주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경제는 거의 2024년도 극강의 한 해를 보낼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 역시도 시가총액 미국 증시를 주도했을 정도인데 세계 6대 주식시장을 제외한 모든 주식시장보다 큰 규모를 가지고 3조 2천억 달러의 위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리저리를 빼앗기는 처참한 왕좌 탈취를 당하게 됐고 이젠 엔비디아한테도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돌연 최근에 10조 원 쓴 애플카 돌연 포기해버렸습니다. 10조 원이 그냥 공중에서 분해가 되어버렸는데 그냥 뽀대나게 자동차 그것도 전기차 본넷 위에 뭐 사과 마크 선명하게 딱 붙이고 보무도당당하게 자동차 업계를 평정하려 했던 애플의 신기술 그냥 꿈에 지나지 않게 됐습니다. 도저히 자율주행 기술이 정복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도 그냥 사방팔방 헤매고 있는 건데 완전체 기술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복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건데 애플이 뛰어들었다가 대참사를 겪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리고 엔비디아에게까지 추격을 당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애플카는 얼어 죽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굴욕을 당해도 미국 주가를 아주 뭐 튼튼하게 버티게 해주는 기업 중의 기업 뭐 그런 역할 충분히 해줬죠. 그리고 뭐 이커머스 시대의 코스트코가 16.6% 정도의 순이익을 돌파해서 작년 안에 뭐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시총 3천억 달러. 대부분 뭐 쿠팡 같은 온라인으로 쇼핑하러 가지 누가 코스트코 같은 곳까지 굳이 가려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전망을 확 뒤집고 대승 미국 증시를 떠받치는 기업 됐습니다. 게다가 우버까지도 뭐 완전히 나락을 가다가 반등에 최근에 성공을 하면서 이런 백그라운드가 뭐 쫙 깔려 있으니까 미국 증시 날아가는 거죠. 아무리 파월이 긴축 얘기를 해도 씨가 잘 안 먹히니까 그냥 뭐 자기도 슬쩍 이번 청문회에서 금리나 숟가락 얹은 건데 아마 기조는 뭐 긴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 증시가 금리와 상관없이 잘 굴러가. 이렇게 되니 한국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은 손실액 메우려고 만기 연장해대고 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선별해서 하지 못해서 고객한테 반토막 손실액 떠안기고 있고 PF 문제는 그냥 깔려있는 지뢰고 우리 코스피는 미국 증시가 불어올 따름 그냥 동해 어느 해변 마을에 쫙 널려있는 동태 같은 느낌도 들고 2600선을 벗어나지 못해. 이거 뭐 다 지금 금리를 미국과 2% 차로 벌이고 있는 해제되지 못한 금리 거리감 때문에 비롯된 것도 일부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한다 해도 미국 금리 못 따라가는 한국 금리 자체가 흥미도 없고 매력도 없어서 해외 자본이 제대로 따라붙질 못하는 거죠. 가치평가 저하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가 가치평가 저하를 논하기란 지금 미국에서 날아다니는 기업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한국 경제 상황. 대표적인 한국 먹거리 쌍두마차 삼성과 하이닉스 100대 기업 영업이익이 42%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요. 애플이 10조를 때려놓고도 자동차를 포기한 모습 어찌 보면 한국 부동산이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자금을 그동안 한 곳에 몰빵했던 세월과도 좀 비스무리해 보입니다. 그렇게 헛발질하다가 결국엔 시총 가치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에게 역전당한 그 애플의 모습처럼 한국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해 그렇게 무수한 빚으로 쏟아부은 모습 이면에 밑빠진 독처럼 자산 가치가 완전히 술술 빠져나가서 그냥 건설업계도 스스로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부동산 업황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올해 상반기 집값의 추락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전망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아니 만기 연장한다고 손실액이 줄어드나? 눈 가리고 아웅이죠. 당장 손실을 피하기 위한 금융권의 움직임. 손실 더 커지면 어떻게 해? 지금 한국 부동산은 미봉책 일단 밴드 붙여놓고 보자인데 아니 중병 걸린 사람한테 밴드 붙여놓으면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미국 증시가 날아다니는 것과 비교해서 한국 증시와 자산시장은 올 한 해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 높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